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가 생각하는 무례한 행동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젊은 세대가 무례하게 느끼는 의외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50대가 되니까 예전에는 절대 상상할 수 없었던 행동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쾌하게 여겨진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특히 요즘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대화의 방식이 많이 달라져서 그런지 작은 행동 하나에도 큰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바로 그 의외의 행동들입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했던 행동들이 젊은 세대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1. 첫 번째 의외의 행동, 연락 안 받는 것. 이게 정말 무례한 행동인가요? 저는 예전에는 전화나 메시지에 바로 답을 하지 않는 것이 그리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그게 괜찮아, 시간이 없으면 나중에 답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 특히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친구들은 정말 충격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전화나 메시지를 바로 답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 건가?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지 저는 이제야 알게 된 거죠. 사실 우리는 그냥 일이 많아서 놓쳤거나 답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뿐인데 그게 무례하게 느껴진다는 게 의외였어요. 젊은 세대는 바로 답을 기다린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답을 안 하는 건 그냥 무시하는 거다는 생각이 생길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나요? 연락이 안 와서 답답해 본 적. 이게 다 세대 차이 때문에 벌어지는 일일 수 있답니다. A. 두 번째 의외의 행동, 자기 얘기만 하는 것. 이게 왜 그렇게 싫을까요? 자, 다음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점입니다. 바로 자기 얘기만 하는 것인데요. 예전에는 상대방이 내 얘기를 듣고 그에 대해 말해주는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서로 공감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니, 뭐가 문제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젊은 세대는 대화의 균형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들은 내가 얘기하는 걸 듣기보다는 내가 그들의 얘기도 잘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자기 얘기만 일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이 사람,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소통의 방식이 다른 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아니면 그런 행동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가끔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데 생각해보니 그게 다 세대 차이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3. 세 번째 의외의 행동,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 것. 고마움은 그냥 마음으로 느끼면 되지 않나? 마지막으로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 것, 이게 또 큰 문제로 다가오더군요. 저희 세대에서는 고마움을 마음으로 느끼면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물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 표현이 없다고 해서 너무 신경 쓰지 않던 부분이었죠.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는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표현하지 않느냐라고 묻기도 하죠. 감사함을 진심으로 느낀다면 그건 반드시 표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하더군요.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말을 그냥 하는 거겠지만 그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만약 내가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들은 이 사람은 나한테 고맙지 않나 보네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고맙다는 말 하나로 얼마나 많은 갈등을 피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셨나요? 4. 네 번째 의외의 행동, 물어보지 않는 것. 왜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가 불쾌해하는 또 하나의 행동은 바로 물어보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주 그냥 해보라는 식으로 내가 직접 물어보지 않고도 그냥 상대방이 알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태도를 정말 싫어합니다. 왜 물어보지 않나요? 내가 묻지 않으면 당신이 잘 모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나를 무시하고 내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들은 스스로를 존중받아야 할 존재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 존중이 바로 물어보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상대방이 물어보지 않으면 나를 존중하지 않는 건가? 하고 느꼈던 순간들. 그런 감정이 바로 요즘 젊은 세대의 마음속에도 그대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례한 행동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우리가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내리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한 번 더 물어봐야 하지 않겠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말이죠. 5. 다섯 번째 의외의 행동, 미안하다고 하지 않는 것. 미안하다는 말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
자, 이제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실수나 실망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냥 괜찮아, 뭐 큰일 아니야, 이렇게 넘기곤 했죠.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에게는 그게 전혀 괜찮지 않아요. 왜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나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물론 저희 세대에서는 그런 표현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게 바로 자신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요. 미안하다는 말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그 사람이 느낀 감정을 존중하는 방식이죠. 괜찮아라고 말하는 건 오히려 상대방을 더 불편하게 만든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실수했을 때 상대방이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미안하다는 말을 바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예의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대방이 내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아셨나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상대방과의 관계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말이죠. 6. 여섯 번째 의외의 행동, 과도한 친근함. 왜 이렇게 친근하게 대하는 건가요? 이제는 조금 의외의 행동을 다뤄볼까 합니다. 바로 과도한 친근함이에요. 사실 저희 세대는 사람들끼리 굉장히 가까워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나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친하게 대해도 되는 거냐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바로 그 과도한 친근함을 무례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바로 친근하게 대하는 거죠? 나랑 친해지기 위해서 이러는 건가요? 이건 조금 복잡한 문제인데요. 젊은 세대는 친근함이 지나치면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일상적인 대화에서나 직장에서 지나치게 친근하게 대하거나 친분을 과시하는 행동은 그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그들은 일과 개인적인 관계를 확실히 구분하려고 하죠. 그래서 너무 빨리 친해지려고 하는 태도가 오히려 불편하게 여겨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친해지려고 한 이유는 그냥 친근하게 대해주고 싶어서였는데 이렇게 불편해할 줄은 몰랐네요.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친근함을 표현하는 방식도 세대마다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조금 더 신중하게 상대방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7. 일곱 번째 의외의 행동, 개인정보 묻기. 왜 내 개인적인 걸 물어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점을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바로 개인적인 정보를 묻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서로의 개인적인 정보를 묻는 걸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그리고 그게 가까워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그것을 무례하다고 느낍니다. 그게 왜 그렇게 무례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젊은 사람들은 나만의 공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기 개인적인 정보가 쉽게 공유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너무 빨리 개인적인 질문을 던지거나 과도하게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려는 행동은 그들에게 불쾌감을 주게 되죠. 나의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나와 조금 더 친해져야 한다는 식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젊은 세대와 소통할 때 꼭 염두에 두어야 할 점입니다. 개인적인 정보는 절대로 강요할 수 없는 거죠. 8. 여덟 번째 의외의 행동, 불편한 침묵. 침묵, 그게 왜 불편할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다룰 행동은 조금 의외일 수 있습니다. 바로 불편한 침묵이에요. 예전에는 대화가 끊기면 그냥 잠시 멈추고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가졌다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침묵을 아주 불편해합니다. 왜 이렇게 대화 중에 침묵이 생기면 불편해하는 걸까요? 실제로 최근에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들은 불만 중 하나가 바로 이 불편한 침묵입니다. 그들은 대화가 멈추면 그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아무 말도 안 할까? 내가 잘못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침묵을 채우지 않으면 불쾌하다거나 대화가 끊겼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예전에는 오히려 이 침묵이 서로 편안함을 의미했지만 요즘은 소통의 부재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할 때 그 침묵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대화가 끊겼을 때 그 침묵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상대방은 자신이 외면당했다고 느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왜 불편해하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9. 아홉 번째 의외의 행동, 사회적 거리두기. 이게 왜 무례할까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문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인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걸 불편해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거리감을 두는 걸까요? 사실 예전에는 사람들끼리 어깨를 나란히 하고 대화하는 게 자연스러웠죠.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는 그게 불편하게 느껴진다고 해요. 그들이 왜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개인 공간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만의 공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너무 가까워지는 걸 불편해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제 단순히 코로나19 이후의 변화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식이 된 거죠. 그들은 자신의 영역을 존중받기를 원하고 갑자기 너무 가까워지는 사람을 불편하게 느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은 친근하게 다가오면 기분이 나쁘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방이 너무 가까워지려고 할 때 그게 불편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10. 열 번째 의외의 행동, 과도한 칭찬. 왜 칭찬이 너무 과하면 불편할까요? 자, 마지막으로 다룰 행동은 과도한 칭찬입니다. 칭찬은 누구나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너무 과한 칭찬이 불편하다고 해요. 왜 칭찬을 하면 불편해지죠? 너무 잘했다고 멋있다고 칭찬하면 더 좋아하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칭찬은 상대방에게 확실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지만 과도하게 칭찬을 하면 상대방이 너무 티가 난다고 느낄 수 있어요. 칭찬이 너무 반복되거나 지나치게 과장되면 상대방은 나를 진심으로 칭찬하는 걸까? 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자신에 대한 칭찬이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오히려 가식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하더라도 자연스럽고 진지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만약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칭찬한다면 그건 오히려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칭찬이 중요한 이유와 그 정도가 중요하다는 걸 잘 아셨죠? 적절한 칭찬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만 지나친 칭찬은 의도치 않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11. 11번째 의외의 행동, 단정하지 않은 외모. 옷이나 헤어스타일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번에는 조금 의외의 문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바로 단정하지 않은 외모입니다. 여러분, 저희 세대에서는 외모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편하게 입고 다니면 되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외모에 대해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단정하지 않은 외모를 보면 무례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옷이나 머리 스타일에 신경 쓰지 않냐? 라는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그들은 옷차림이나 머리 스타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꾸미지 않거나 단정하지 않은 모습은 그들에게는 관리를 안 하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즘 사람들이 외모에 대해 민감해지는 이유입니다. 상대방을 대할 때 외모와 태도에서 오는 첫인상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런 부분을 놓치면 관계에서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12. 12번째 의외의 행동, 문제 해결을 직접 하지 않는 것. 왜 그렇게 쉽게 해결하지 않죠? 이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문제를 직접 해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대체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했죠.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내가 직접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불편하게 느껴질까요? 왜 직접 해결하려 하지 않는 건가요? 내 문제인데도 왜 다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건 정말 흥미로운 문제인데요. 그들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혼자서 해결하려는 고집을 부리지 않고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려는 태도는 자기만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부분에서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독립적인 태도를 취하기 때문이에요.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거야 라는 고집이 상대방에게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으로 비칠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너무 혼자서만 고집을 부리지 말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13. 13번째 의외의 행동, 감정을 숨기려 하는 것. 감정을 숨기는 게 왜 그렇게 불편할까요? 자,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다뤄볼 차례입니다. 바로 감정을 숨기려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특히 직장에서 감정을 절제하려고 했죠.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감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감정을 숨기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요? 감정을 너무 드러내면 불편하지 않나요?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낯설게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감정을 숨기는 것이 오히려 무례하다고 느껴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숨기면 상대방은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라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감정이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건강한 소통으로 봅니다.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쁘다, 지금 상황이 불편하다를 표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일이 된 거죠. 반면 감정을 숨기려 하면 그들은 이 사람이 나를 신뢰하지 않나?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감정을 숨기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이 감정을 솔직히 표현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14. 14번째 의외의 행동 상대방의 성격에 대한 평가. 왜 자꾸 내 성격을 평가하려고 하죠? 이제는 조금 민감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바로 상대방의 성격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상대방을 평가하는 것이 꽤 흔한 일이었죠. 저 사람 성격이 좀 거칠어라든지 저 사람 너무 내성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꽤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성격 평가에 굉장히 민감해합니다. 왜 자꾸 내 성격을 평가하려는 거죠? 그게 왜 그렇게 불쾌한 건가요? 젊은 세대는 자신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 매우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불쾌하게 느끼는 이유는 그 평가가 단정적이고 호정적이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넌 항상 그런 성격이야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죠. 그들은 사람의 성격이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성격에 대해 단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너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니? 넌 왜 이렇게 예민해? 라고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너무 고정적인 이미지로 나를 정의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면 그게 바로 젊은 세대의 입장입니다. 이들은 성격을 단정짓고 평가하는 것이 무례하다고 느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무의식 중에 했던 그런 작은 평가들이 어떻게 상대방에게 큰 불쾌감을 줄 수 있는지 그 미세한 감정을 이해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상대방의 성격을 평가하거나 단정짓는 말을 자제하고 그 사람의 다양한 면모를 존중해야 합니다. 15. 15번째 의외의 행동 과도한 조언. 왜 그렇게 자꾸 조언을 하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행동 하나를 더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바로 과도한 조언입니다. 이거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일이 어려워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조언을 주고받는 게 흔한 일이었죠.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에게는 과도한 조언이 정말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그걸 모를 리 없잖아요. 왜 자꾸 나한테 조언을 주는 거죠? 젊은 세대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들에게 조언을 한다는 것은 자신을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죠. 특히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조언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을 더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언을 할 때는 상대방이 원하는 순간에 그들이 듣고자 하는 조언만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말은 그들이 내가 선택할 권리가 없다고 느끼게 할 수 있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세요.